지금 전 세계가 믿기 힘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바로 청계천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5년 전 자취를 감췄다고 기록된 백로,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사라졌다고 선언했던 수달. 그 두 생명이 수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자 세계는 놀라움과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인공 하천일 뿐이라고 단정하던 목소리들은 곧 거세졌습니다. 펌프로 돌려놓은 물줄기일 뿐이다. 도시의 야생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관광객을 위한 연출일 것이다. 수많은 비난과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해외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쇼일 뿐이며 백로와 수달의 등장은 조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직접 서울로 향한 그는 오직 의혹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가에서 펼쳐진 풍경은 그가 평생 기록해온 멸종과 죽음의 장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백로와 수달의 모습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서울은 왜, 그리고 어떻게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토록 냉소적이던 감독이 끝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청계천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올리버 그랜트예요. 저는 런던 출신의 영화 제작자였고 지난 20해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연이 죽어가고 있었던 곳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존의 불타는 숲을 찍고 있었어요. 앵무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연기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무들 위를 날아가고 있었죠. 저는 북극에 줄어드는 얼음을 찍고 있었어요. 어미 북극곰이 새끼들을 얇은 얼음 위로 밀어내고 있었는데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을 찍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드러난 채 천천히 걷는 코끼리들이 목마름으로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제가 가는 곳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별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진실이 중요하다. 제 일이란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기적을 믿지 않게 되었었고 희망도 믿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작은 런던 사무실에 한 젊은 연구원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설레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서울,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외가리, 수달, 멸종위기 사냥까지 도심 속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어버렸어요. 서울? 그 콘크리트 정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그곳? 그 서울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강이 되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이건 가짜야. 저는 그것을 방패처럼 반복했었어요. 제 머릿속 속 서울은 오직 속도와 빌딩, 네온사인, 휴대전화뿐이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연보다는 기술만을 신경 쓴다고 믿고 있었죠. 그들의 강은 회색 물줄기일 뿐이고 하늘은 빌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닫고 그녀에게 밀어 돌려주었어요. 저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쫓지 않아요. 진실은 이거예요.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동물이 살 수 없어. 진실은 이건 보여주기용 연출이야. 하지만 그녀가 방을 나가자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는 런던의 비가 세차게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래 도시는 잿빛으로 지쳐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고요 속에서 제 안쪽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직접 가서 봐라. 저는 그 속삭임이 싫었어요.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들려왔습니다. 직접 가서 봐라. 진실이 중요했어요.
그래요, 진실이 중요했었죠. 그런데 만약 제가 믿고 있었던 진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외가리에 하얀 날개가 떠올랐고 시냇물 속에서 구르던 수달들이 보였고 사냥이라는 낯선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유리탑과 지하철 옆에서 그런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가는 표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좋아, 가보자. 이 거짓말을 들춰내자.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건 가짜라는 걸 증명하자.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짐을 싸고 카메라를 챙기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상한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화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어쩌면 호기심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마치 스스로를 지키려는 듯이. 이건 가짜야.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은 끝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창가에 앉아 젊은 연구원이 제게 건네줬던 서류철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줄기 사진, 날개를 크게 펼친 새 사진, 그리고 흐릿하게 잡힌 수달의 모습이 있었죠. 저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가짜야. 틀림없이 가짜야.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곧 마주할 도시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택시가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려가면서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들판과 작은 집들이 보였어요. 그러다 조금씩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었죠. 유리창들이 햇빛을 반짝이며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곧 도로는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와 차들로 가득 찬 고속도로, 그리고 네온 사인이 외치는 빌보드들로 둘러싸이고 있었어요. 저는 비웃듯이 속삭였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군. 콘크리트, 차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강철로 된 정글이네. 운전기사가 거울로 저를 힐끔 보았어요. 제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을 텐데 그래도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오히려 저를 거슬리게 했었어요. 저는 거짓을 밝히러 온 거였지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마침내 택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계천 근처에 멈췄어요. 전에 읽었던 곳이었어요.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복원한 물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 그건 그저 인공 연못일 뿐이었어요. 세상을 속이려 만든 반짝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서울시 환경과학자 한지훈 박사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서른 즈음 되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모든 걸 세심히 살피고 있는 듯 친절했었어요.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배지와 메모장이 그녀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그랜트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은 다른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카메라 끈을 고쳐 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르다고요? 글쎄요. 여긴 그냥 거대한 어항 같아 보여요. 벽도 예쁘고 불빛도 예쁘고 아마도 새 몇 마리 풀어놓고 찍게 하겠죠. 하지만 진짜 자연? 그건 믿지 않아요.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었죠.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린 계단을 따라 내려가 물가로 걸어갔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높은 빌딩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산속 계곡 같을 정도로 맑고 선명했어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으며 직장인들이 돌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깨끗하긴 했지만 너무 깨끗해서 무대 같았었어요. 그때 물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았어요. 모두가 손에 휴대폰을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을 보았죠. 하얀 눈 같은 깃털의 외가리가 얕은 물 위에 서 있었어요. 길게 휘어진 목은 리본 같았죠. 갑자기 번쩍 부리가 물을 찔러 들어가더니 꿈틀거리는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새는 깃털에서 물을 털어내며 햇빛 속에서 날개를 번쩍였어요. 움직임은 완벽했고 자연스러웠고 살아있었어요. 제 손이 카메라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진짜일 수 있지? 제가 속삭였어요. 잠깐 동안 저는 믿을 뻔했었어요.
하지만 곧 방패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보여주기일 뿐이야. 풀어놓은 새든 길들인 새든 뭔가 가짜야. 한 박사는 제 말을 들었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말했었어요.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자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곧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다. 자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집. 저는 여전히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지는 손을 들고 그녀를 따라 걸어갔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의심이 여전히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잠시였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쌓아 올렸던 불신의 벽에 작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그날은 낮에 외가리를 보면서 이미 한 번 놀랐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갑옷처럼 되뇌고 있었죠.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그날 저녁 한 박사는 저를 강 근처에서 연구팀과 함께하자고 초대했었어요. 그녀는 보통 도시가 조용해지고 수줍은 동물들이 나오는 밤에 연구를 한다고 설명했었죠. 우리는 가로등 불빛에만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와 버스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귀에는 풀벌레 소리와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죠. 마침내 우리는 강 옆에 작은 숲에 도착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미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이 작은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접이식 탁자 위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며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높은 유리 건물들이 그림자처럼 우리 뒤에 서 있었죠. 여기에 야생 동물이 살 리가 없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길고양이나 떠도는 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없을 거야. 한 박사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말했었죠. 기다려보세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물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 어딘가에서는 기차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초조하게 카메라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BBC에 보낼 원고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서울은 연극이다. 배우 없는 무대일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이 삑 소리를 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속삭였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흑백 화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흐릿한 형체의 풀숲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는 어둠이었죠. 그러다 탁 트인 곳으로 걸어 나오자 제 눈이 커졌어요. 그 동물은 길고 날렵했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빛에 비친 털이 반짝이고 있었죠. 강물에 고개를 숙여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추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 입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뭐뭐였죠, 그게? 한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황금담비예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바로 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놀랄 틈도 없이 또 다른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이번에는 작은 형체 2개가 물속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움직임은 장난스럽고 어설펐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죠. 서로 굴러다니며 첨벙거리다가 꼬리를 쫓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일 틈도 없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수달? 제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한 박사가 대답했어요. 2마리 수달이에요. 몇 년째 이곳에서 살아온 가족이랍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늘 카메라를 단단히 잡던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었죠. 익숙한 방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연히 온 걸지도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증거는 아니에요. 한 박사는 제 쪽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얼굴이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단했었어요. 올리버,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운이 아니에요. 진실은 과정입니다.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고 그 뒤에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안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진실.
과정, 마음.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제 도시 런던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강위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이가 거의 없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혹시 그곳에서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연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화면 속 수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배우가 아니었어요. 연출도 아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들이었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웃으며 제가 철과 유리뿐이라고 단정했던 도심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불신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틈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본 적 없던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한 박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오늘은 도심을 벗어나 보실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조차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불과 30분쯤 달렸을 뿐인데 서울의 높은 빌딩들은 점점 뒤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푸른 산자락과 바위 절벽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더 시원해지고 맑아졌었죠. 저는 창문을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높은 빌딩들 너머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이정표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도심 옆에 자리한 산인데 마치 제가 해외에서 촬영했었던 그 어떤 야생의 산 못지않게 거칠고 살아있었어요. 우리는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다리는 금세 타는 듯 아팠지만 한 박사는 산이 제2의 집인 것처럼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카메라를 짊어지고 여전히 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 오늘은 진실을 보여줄지도 몰라. 아니면 또 꾸며낸 장면일지도 몰라. 마침내 우리는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한 박사는 긴 검은 케이스를 열어 망원경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말했었죠. 저는 눈을 유리에 대고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거대한 회색 바위만 보였어요. 높고 날카로운 암벽뿐이었죠. 실망감이 밀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형체가 바위 위에 나타나더니 곧 또 다른 모습이 뒤따랐어요.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잠깐 저게. 더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눈앞에 절벽처럼 가파른 바위에 서 있던 것은 어미 사냥이었어요. 짧은 뿔이 달린 염소 비슷한 동물이었죠. 두려움도 없이 발굽을 디디며 보이지 않는 길을 타고 오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작은 새끼 2마리가 가볍게 뛰어오르며 마치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듯 바위를 타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고대의 야생과 현대의 도시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만 같은 장면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속삭이듯 말했었죠. 이건 연출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한 박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올리버? 사람들이 변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신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신뢰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몇 년 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계획했을 때 문제 하나가 있었대요. 옛강 위에는 수천 개의 상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만약 시에서 강을 복원하려고 그 가게들을 철거한다면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었어요. 대신 시는 상인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무려 5,000번이 넘는 회의를 했었죠.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약속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 단지 중 하나인 가든5라는 곳이었죠. 상인들에게는 공정한 공간과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았고 누구도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태어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 나라에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늘 시위와 분노 그리고 깨진 약속들이 뒤따르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내를 선택했었고 공정을 선택했었습니다. 한 박사는 다시 사냥이 있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니까 더 아끼게 되었죠. 그리고 더 아끼다 보니 산과 강, 숲을 지키게 된 겁니다. 신뢰가 있으니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따라하듯 중얼거렸어요. 신뢰가 있으니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사냥들은 여전히 절벽을 오르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바위에서 바위로 가볍게 뛰어오르며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봤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었죠. 그건 부끄러움이었어요. 이 도시를 비웃었던 게 부끄러웠고 가짜라고 쉽게 단정했던 게 부끄러웠고 끝만 믿고 새로운 시작은 전혀 믿지 않았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는 또 다른 빛이 섞여 있었어요. 희망이었죠. 사냥이 빌딩 곁 절벽을 오를 수 있다면 사람도 의심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고 가짜야라고 중얼거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속삭였어요. 신뢰가 있으니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 박사는 우리에게 강가에 머물자고 제안했었어요. 운이 좋으면 해가 진 뒤에 수달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작은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금빛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멀리서는 차 소리가 윙하고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곳은 마치 시골 마을처럼 고요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준비해 놓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뒤였으니까요. 렌즈를 조정하던 순간 강 건너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물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소녀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종이 학이었죠. 그 아이는 몸을 숙여 학을 물 위에 띄우며 속삭였어요. 제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멀리서도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종이 학은 처음엔 잔잔히 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물살이 그것을 잡아 끌었어요. 소녀는 팔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슬프지만 시적인 순간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녹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물 위가 출렁였어요. 수달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수염이 파르르 떨리고 눈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고 소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어요. 수달은 종이 학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 작은 배처럼 떠내려가는 학을 코로 밀며 물살을 거슬러 올려보냈어요. 종이 학은 휘청거렸지만 가라앉지 않았어요. 수달은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마치 집으로 안내하듯 종이 학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종이 학은 소녀의 손에 다시 돌아왔어요. 소녀는 그것을 소중히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마워. 수달은 잠시 더 머물다가 이내 몸을 비단처럼 미끄러뜨리며 강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곧 강물이 굽어지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녹화를 누르지 않았다는 걸요. 수년 동안 저는 죽음과 파괴의 끝을 찍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카메라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제 눈과 마음은 그저 느끼고 싶었을 뿐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데이터가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이건 마음이야. 이건 공존이야. 제 옆에 서 있던 한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달이 이미 그녀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시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고 자연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녀의 종이 학을 떠올렸어요. 아주 단순한 소원. 그런데 자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소원에 응답했어요. 숫자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었어요. 진실은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살아서 우리 앞에서 헤엄치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방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건 가짜야라고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이 눈으로 본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속임수도 아니었어요. 이건 공존이었어요. 도시와 강, 사람과 동물, 마음과 진실이 모두 물처럼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소녀의 손에서 살랑이는 종이학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강을 복원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다시 세운 것이었고 저 또한 다시 세운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떠오르고 있었어요. 종이학을 소녀에게 다시 밀어주던 수달의 모습이었죠. 수년 동안 저는 사라져가는 동물, 말라버리는 강, 불타는 숲만 찍어왔었어요. 저는 상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보았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되살아나고 있는 생명을 보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출발하기 전 준비해 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비꼬듯 적어둔 문장들 뿐이었어요. 서울은 가짜다. 서울은 쇼다. 제 얼굴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어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돌에 새기듯 한 줄을 적었어요. 서울 자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집. 그 문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썼던 어떤 제목보다 무겁고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뒤 제 다큐멘터리가 BBC 어스에 방영되었어요. 저는 조용한 반응, 정중한 관심 정도만 예상했었죠. 그런데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CNN은 자연이 돌아온 도시라고 불렀어요. 뉴욕타임스는 서울은 강뿐 아니라 공존까지 복원했다라고 썼어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우리 땅에서 사라진 수달이 한국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가디언은 런던은 서울에게 배워야 한다고 선언했죠. 저는 런던 아파트에서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전화와 낯선 이들의 이메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모두가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곧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은 템스강의 생명을 되돌리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 과정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어요. 베를린은 서울이 어떻게 수천 명의 상인들을 공정하게 옮기며 분노 대신 신뢰를 세웠는지 연구했었죠.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조차도 정부를 자주 비판하던 태도를 접고 서울의 방식을 공존의 청사진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런던의 강연회장에 초청을 받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학생, 과학자, 도시 지도자들까지 모두 제가 보고 온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원고를 들고 무대에 올랐지만 청중을 바라보자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는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무너지는 숲을 찍고 말라가는 강을 찍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동물들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은 끝뿐이라고 믿었었죠. 강연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죠. 그런데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삶을 기록했습니다. 도시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외가리를 보았고 빌딩 곁 절벽을 오르는 사냥을 보았고 장난치는 수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마리 수달이 소녀의 종이 학을 구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서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자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비밀은 돈이 아닙니다. 비밀은 기술도 아닙니다. 비밀은 마음입니다. 진실은 공존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의심이 아니라 경외였어요. 그러다 한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강연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으로 강연을 마쳤어요. 저는 서울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템스강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색 강물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공허만 보이지 않았어요. 물고기들이 돌아오는 상상을 했고 새들이 낮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서울에서 본 그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믿고 있었어요.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변화를 선택한 도시를 보았었고 신뢰와 가정 그리고 마음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자연을 보았어요. 서울은 제게 카메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실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과 마음, 공존을 선택할 때 심지어 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